파트 4. 아파트 모델링 1. 파트 4에서는 아파트 구조 평면도를 인식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차원 아파트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1. 캐드 파일 불러오기. 먼저 도면을 인식하여 모델링하기 위해 구조 평면도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불러오는 방법에는 첫 번째, 오픈 명령을 입력해 도면을 불러오는 방법과 두 번째, 참조 도면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 4-1-1. 오픈 명령으로 도면 불러오기. 첫 번째로 구조 평면도를 모델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임시로 불러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도면들은 이 방식으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해 도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빌딩 트리에서 지하 1층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지하 1층 평면을 화면에 띄웁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하면 불러오기 창이 켜집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안에 기초 구조 평면도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든 층의 기준점을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동일한 위치에 맞춰서 저장합니다. 오픈으로 불러온 평면도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면 뷰 탭에 X, 닫기 버튼을 눌러 2D 뷰를 끄면 해당 층 평면을 다시 열어도 불러온 도면은 남지 않습니다. 파트 4-1-2. 참조 도면 관리자로 도면 불러오기. 두 번째 방법은 참조 도면 기능을 이용하여 캐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참조 도면을 이용하여 불러온 도면은 빌더 허브 모델 파일에 저장됩니다. 빌딩 탭에서 참조 도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위치한 참조 도면 관리자 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 선택 창이 활성화됩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안에 아파트 구조 평면도 파일을 선택합니다. 참조 도면 관리자 창에 추가된 아파트 구조 평면도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도면을 프로그램 화면에 띄웁니다. 빌딩 트리에서 참조 도면을 추가할 층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 클립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하단 명령창에 참조 클립 이름을 입력하라는 명령이 활성화되면 1층 구조 평면도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설정합니다. 해당 층에서 참조할 도면 영역을 드래그하여 지정합니다. 참조 기준점 입력이라는 명령창이 나오면 모델링의 기준이 될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기준점은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실과 같은 건물 최상층까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올라가는 객체의 한 점을 선택합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 도면 관리자 창을 나와 프로그램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화면 좌측의 빌딩 트리에 1층 항목 밑으로 1층 구조 평면도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항목을 더블 클릭해 2D 뷰를 열면 참조 도면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도면을 끄고 싶은 경우 트리에 생성된 참조 도면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로잉 레퍼런스 클립 창에서 보임 옵션 값을 false로 변경하면 화면에서 참조 도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파트 4-2. 지하 1층 모델링. 지하 1층 모델링에서는 기둥, 벽을 인식하는 방법과 기초 모델링, 기초 슬래브 보강근 입력, 피트 입력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에서 배운 참조도면 깔기를 참고하여 아파트 구조평면도에서 지하 1층 구조평면도를 불러옵니다. 기준점은 계단실로 지정합니다. 파트 4-2-1. 지하 1층 기둥 모델링. 지하 1층 기둥 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딩 트리에서 지하 1층을 더블 클릭하여 평면을 오픈합니다. 평면 뷰가 열리면 인식할 기둥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명령창에 li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기둥선과 텍스트 레이어만 활성화되면 화면에서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모델링 탭에서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하고 기둥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 하단에 출력된 옵션바 항목에 해당 필드의 옵션 값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1800, 최소 두께 500으로 설정합니다. 유즈풀 팁. 옵션 값 설정은 도면 자동인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설정입니다. 텍스트 인식거리는 기둥 객체와 기둥 이름 텍스트 간의 최대거리 제한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 값을 500으로 입력한 경우 기둥 부재와 텍스트의 거리가 500 이하인 영역에 있는 텍스트만 기둥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최대 두께는 인식할 기둥 객체들의 긴 변의 최대 길이 제한값을 입력합니다. 최대 두께를 2000으로 설정하면 기둥의 긴 변의 길이가 2000을 초과하는 기둥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소 두께는 인식할 기둥의 짧은 변의 최소 길이 제한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값을 100으로 입력하면 짧은 변의 길이가 100 이하인 기둥은 기둥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점 선택은 도면의 원점이 맞지 않은 경우 기준점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원점을 도면에서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뷰 탭에서 수직 배열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수직 배열 시 2D 도면에서 진행하는 작업 결과를 3D 뷰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둥 인식 옵션 값을 설정한 후 화면 우측 상단에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기둥 인식이 완료됩니다. 3D 뷰 탭에서 기둥이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4-2의 2 지하 1층 벽체 모델링 참조 구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들을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동결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둥 인식 방법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벽체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벽체 레이어만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한 후 벽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 하단에 출력된 옵션바 항목에 최소 길이 100,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5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줄기초선과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줄기초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4-2의 3 지하 1층 기초 모델링 화면 상단에 레이어 동결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델링 탭에서 수동 모드로 변경한 후 슬래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기 모드에서 라인 선택 모드를 선택합니다. 리본 메뉴 하단에 옵션바가 출력되면 도면에서 M 정보 찾기 옵션 체크를 해제하고 이름에서 THK-1000을 선택합니다. 도면에서 M 정보 찾기 옵션은 슬래브 찾기, 라인 선택으로 부재 입력 시 도면에 있는 부재명이 단면 정보 관리자에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부재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자주색 점선을 화면에서 클릭한 후 엔터키를 입력하면 기초 슬래브가 그려집니다. 유즈풀 팁. 빌더 허브에서는 직사각형 그리기, 아크 그리기, 슬래브 찾기, 라인 선택 등의 다양한 그리기 모드를 이용하여 슬래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파트 4-2의 4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피트 입력 수동 모드를 선택하고 피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슬래브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있습니다. 옵션 바에 피트 부재명과 재료, 피트 두께, 깊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은 피트 1, 재질은 바이스토리를 선택하고 피트 깊이 2100, 두께 1000, 집 수정 깊이 600으로 설정합니다. 피트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동적 메뉴에서 외곽선 모드를 클릭하고
외곽선 영역을 직사각형 그리기 모드로 그립니다. 동적 메뉴에서 피트 모드를 선택하고 피트 영역을 직사각형 그리기 모드로 그립니다. 동적 메뉴에서 집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집수정 영역을 직사각형 그리기 모드로 그립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 피트가 생성됩니다. 3D 뷰에서 피트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2의 5 지하 1층 기초 보강근 입력. 지하 1층 기초 보강근을 입력하기 위해 기초 구조 평면도를 불러옵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한 후 예제 폴더 안에 기초 구조 평면도 파일을 오픈합니다. 모델링 탭에서 슬래브 보강근 리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동적 메뉴에서 존 모드를 선택하고 라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하부 X, 하부 Y 항목에만 체크하고 HD19-200으로 값을 입력합니다. 평면에서 하늘색 폴리라인으로 그려진 보강근 영역을 클릭하고 엔터 키를 입력합니다. 하늘색 레이어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보강근 모델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델을 저장하고 다음은 1층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4-3 1층 모델링 1층 모델링에서는 보, 기둥, 벽체 부재를 자동 모델링하는 방법과 사변지지 슬래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3의 1 1층 보 모델링 1층 보 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딩 트리에서 1층을 더블 클릭하여 평면을 오픈합니다. 도면에서 보의 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명령창에서 li 명령어를 입력해 보 레이어만 남기고 나머지 레이어들을 모두 끕니다. 보 인식을 위해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하고 보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 거리 500, 최대 두께 15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보의 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드래그해 전체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3D 뷰에서 보호 부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3의 2 1층 슬래브 모델링 이번에는 1층 사변지지 슬래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단면 정보 관리자 창에서 슬래브 일람을 확인합니다. 인식한 슬래브 백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즈풀 팁 슬래브 타입에는 매트, 플랫, 사변지지, SOG, 곡선형 램프를 포함하여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참고하여 슬래브 타입이 올바르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동 모드에서 슬래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뜨는 슬래브 동적 메뉴에서 슬래브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처럼 화면에 노란 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은 모델링 되어 있는 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상의 슬래브 구간을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옵션 바에서 소스 편집 모드 항목을 체크하면 노란색 선이 분홍색 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명령창에 Save as 명령을 입력해 현재 평면 뷰를 DWG 파일로 저장합니다. Save as 명령으로 저장한 파일을 CAD 프로그램에서 오픈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슬래브 모양대로 수정합니다. 이번 따라하기에서는 미리 수정해 놓은 도면을 가져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하여 예제 폴더 안에 1층 슬래브 참고 라인 파일을 불러옵니다. 슬래브 버튼을 클릭하고 동적 메뉴에서 슬래브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편집한 모양대로 슬래브 라인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식할 슬래브 영역 전체를 드래그하면 슬래브 부재명에 맞게 슬래브가 생성됩니다. 3D 뷰에서 슬래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3의 3. 1층 기둥 모델링. 도면이 열리면 기둥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LI를 실행해 기둥 인식에 필요한 레이어만 남깁니다. 이때 이미 모델링된 부재 레이어들 때문에 참조 도면의 기둥 레이어가 잘 보이지 않으면 프로그램 하단 우측에 2D 뷰 세팅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유즈풀 팁. 2D 뷰 세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델링 진행 시 부재들이 입력되다 보면 레이어들이 많아져서 복잡해지는데 이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레이어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면 2D 뷰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CAD 레이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재별 레이어의 온오프, 프리즈, 락, 색상, 선 종류, 선 두께 등의 설정을 수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자주 쓰는 설정에 대해서는 직접 뷰 템플릿을 만들어 여러 가지 레이어 설정을 미리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수직 부재라는 뷰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 콤보 박스를 누르면 하단에 뉴 버튼이 있습니다. 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템플릿 이름을 수직 부재라고 지정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직 부재 템플릿에서 컨트롤 A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온 항목을 끈 다음 수직 부재 레이어들만 다시 선택해 온 항목을 다시 켭니다. 부재, 텍스트, 기타, 보강근 탭에서도 불필요한 레이어들은 온 항목을 끄고 상단의 커런트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2D 뷰 설정 창을 끄고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프로그램 우측 하단의 콤보 박스에 수직 부재 템플릿이 현재 적용된 템플릿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D 모델링 뷰에서 수직 부재 레이어들만 디스플레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 저장한 뷰 템플릿들은 모델 파일이 아닌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다양한 뷰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평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모델링 도중 평면에 부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뷰 템플릿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한 후 기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값은 텍스트 인식거리 1000, 최대 두께 18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기둥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3D 뷰에서 기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3의 4. 1층 벽체 모델링. 동일한 방법으로 1층 벽체를 인식합니다.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하고 벽체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옵션 값을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550, 최소 두께 100으로 설정합니다. 벽체가 있는 영역만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에서 벽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4. 2층 모델링. 2층 모델링에서는 보, 슬래브, 기둥 및 벽체를 자동 및 수동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상 2층 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도면 관리자를 이용하여 참조 도면을 추가합니다. 4-1에서 배운 참조 도면 깔기를 참고하여 아파트 구조평면도에서 2층 구조평면도를 불러옵니다. 기준점은 하부층과 동일한 점으로 지정합니다. 파트 4-4의 1. 2층 보 모델링. 빌딩 트리에서 2층을 더블 클릭하여 2층 평면을 오픈합니다. 보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LI를 실행하여
보호 인식에 필요한 레이어만 남깁니다. 보호 모델링에 앞서 2D 뷰 설정에서 보호 레이어를 켜줍니다. 보호 인식을 위해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하고 보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값은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9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평면에서 보호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보호 부재를 인식합니다. 3D 뷰에서 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4의 2 2층 슬래브 모델링 2층도 동일하게 슬래브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에 앞서 2D 뷰 설정에서 슬래브 레이어를 켜줍니다. 명령창에서 오픈 명령을 입력해 예제 폴더 안에 2층 슬래브 참고 라인 파일을 오픈합니다. 수동 모드를 선택하고 슬래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슬래브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노란색 선들이 표시되는데 생성될 슬래브를 알려주는 가상선입니다. 슬래브 영역 전체를 드래그하여 슬래브를 인식합니다. 3D 뷰에서 슬래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4의 3 2층 기둥 모델링 여기서는 지상 2층 기둥을 수동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AC1 기둥 2개를 수동 모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동 모드를 선택하고 기둥 버튼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부재명을 AC1으로 선택하고 기둥의 정렬을 Alt1을 눌러서 좌측 상단으로 옮겨 도면에 AC1 기둥 위치에 기둥을 입력합니다. 3D 뷰에서 기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파트 4-4의 4 2층 벽체 모델링 기둥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서 벽체선과 텍스트 레이어만 활성화시킵니다. 단일 인식 모드에서 벽체 버튼을 선택하고 옵션 값을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4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평면에서 벽체선과 텍스트 레이어 전체를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3D 뷰에서 벽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